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금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네. 그죠?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금리가 우리가 금리 6% 7%일 때도 부동산값 급등 20, 30%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닌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금리 전망, 금리가 이제 올해 말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고 내년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고 내후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예상이라도 또는 상상이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또 변곡점, 네네. 저점을 잡아서 언제쯤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우리 홍kun내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FOMC 위원들이 음. 금리 결정과는 별도로 앞으로 딱 그 시기에 네. 이 위원들이 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라고 네네. 하는 자기 의견, 그렇죠. 생각. 이게 지금 경제 상황에는 맞다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 이 점을 몇 네네. 명이죠 총? 18명. 18명이 네. 점을 찍은 이거 점도표. 네네. 이게 모든 부동산 주식 시장, 그죠? 경제 활동 참여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뭐 주식 시장도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점도표를 가지고 그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편에 있는 가장 왼쪽 편에 있는 게 원래 2022년에 해당되는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에요. 보면은 4%와 5% 사이에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4%와 5% 하단이니까 4.2에서 3 정도의 그 금리까지를 올리겠다. 지금 요번에 올려서 몇 %죠? 3.25예요. 네, 그렇죠? 현재, 예. 그러면 앞으로 4.25까지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 이 연준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내년이 되면은 2023년이 되면은 4%와 5%의 상단으로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네요. 근데 3등분으로 나눠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이 그 연준 의원들도 생각이 복잡한 거야. 이걸 읽을 수가 있어. 한쪽으로 확실하게 몰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제 3등분으로 나눴다는 거는 되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뭐냐면 2024년, 25년으로 넘어서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낮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롱걸 텀으로 보게 되면 긴 흐름으로 보면은 2% 초반 중반까지 낮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월 22일 날 현재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이렇다. 추이를 지켜보려면은 지금 현재 시점의 생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자, 바로 전에 6월 달에 생각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 불과 3개월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2022년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채 2%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3%가 안 됐네요. 네. 책으로 찍었던 분들 한 분은 좀 약간 한 분이 정확했네요. 저 위에 계신 독불, 분들. 독불 장군이고 네, 한 분이 가운데에 네, 5명 정도 네, 이상이 네, 모여 있는 게 채 2%가 안 네. 되는 수준이에요. 불과 3개월 3개월 전에 전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2023년, 2025년, 23년과 24년은 거의 동률이죠. 거의 거기서 이제 정체를 하고 2025년부터는 낮추겠다. 요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게 불과 3개월 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딱 9개월 전을 한번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2022년은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했던 게 1%가 안 되는 거를 목표로 잡았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불과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전쟁 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지표들을 감안해서 생각이 그때그때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점도표에 나와 있는 원래 이제 오늘 점도표 나왔다는 거를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면은 좀 무리가 있다. 만약에 전쟁이 안 났으면은 요 점도표대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네, 뭐 네. 내년을 2%를 목표로. 네. 근데 네. 저는 조금씩 올려서 3%대 초반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낮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네, 전쟁이라는 네. 게 네. 세계적인 경제에다가 네.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네.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발표된 점도표는 정말 무의미한 도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이 의원들의 이 금리 예상도를 보니까 이 의원들이 대부분이 2023년도까지는 금리를 올렸다가 네. 2024년 5년도에는 낮춘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더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고 금리를 갖다 3%대 네. 정도로 봤다가 평균 금리를 2%대로 맞추는 게 적정하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요번에 오늘 나와 있던 점도표에서 올해도 4%대 초반까지 올리는데 내년은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0.75 올렸죠. 세 번 연속 0.75를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올리고 있냐 하면은 그 다음에 점도표가 더 올릴 거야 라고 시장에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 하면은 처음에 0.75를 올렸을 때 시장이 예상을 했어요. 이번엔 좀 큰 폭으로 올라갈 거야. 예상을 하니까 예상대로 올리니까 시장이 그냥 그대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야.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금융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또 수그러들고 또 두 번째 올리니까 또 예상한 대로 올리니까 또 그다음 바로 주식이 뛰더라고요. 금융시장이 맞아요. 뛰니까 또 좀 있다가 또 하락을 하고 이게 반복을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랬죠. 이게 약발이 안 먹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왜 금융시장을 미국은 보냐면 우리나라는 80% 70%가 부동산이지만 미국은 경제지표에서 금융시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흐름이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시장에다가 이 희망과 기대를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 거야. 그래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이게 불과 5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미국의 근데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 그러니까 이게 중간 선거라는 게 정치적인 이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대통령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잡겠다라고 약속한 거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 하원 의원 전체를 뽑고요. 네. 상원 의원 3분의 1을 뽑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세게 지금 이제 점도표들이 나와서 시장에다가 니네들이 아무리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니네들 조심해.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꺾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고육책으로 세게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지 저대로 된 거다. 저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이 중간 선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그죠? 뭐 그냥 한 김에 12월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4%대 중반 초반이든 중반이든 찍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한 몇 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면은 네. 뭐 2%대를 목표로 한다지만은 지금 그 화폐 유동성을 생각하면 2%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3%대 정도가 목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잠깐 착각할 수 있는데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2%로 향해 가는 추세가 나오면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정점을 찍고 꺾어지는 것이 한 두세 달, 한 1분기, 2분기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에 근접하겠구나. 음. 시간이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현상의 추세의 변화가 생기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거지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타이밍. 네네. 요때가 지금 현재 뭐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 전에 아마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규제 해제는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루어져서 이제 서울도 조정 대상 구역을 완전히 해제해 줄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뭐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풀려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풀려 있을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다시 조정되는 시점이 아마 서울 부동산도 다시 반등하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네. 이제는 나도 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해소되는 타이밍 그때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라는 게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무조건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금리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추이가 좀 꺾어졌는지 아닌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화면을 좀 띄워서 보여주세요. 똑같네요. 우리 공급 물량 보고 네네. 규제직 해제하는 것처럼 그렇죠. 미국도 인플레이션 변동을 보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금리를 펴내는 예상하죠. 이유가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6월 달에 9.1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한 칸이 지금 숫자가 안 써 있는 데가 7월 달인데 거기가 8.5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8.5. 네, 8.5. 그 다음에 8월 달 이게 이제 9월 달은 안 나오고 9월은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지금 8.3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전달에 8.5보다 낮아졌는데 왜 금리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렸냐 하면은 작년에 8월 달보다 8.3%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8.5보다 8.3으로 낮아졌는데 전년이 아니고 전월 대비하면은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꺾어졌다라고 얘기하기 확신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쐐기를 받기 위해서 금리를 팍 올려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물가도 보면은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네. 8월 달 접어들어서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거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도 물가가. 이 물가도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것이 긴 추세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지금 8.3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7%대까지 내려오고 다시 7%에서 6%까지는 추세가 나온다면 꺾일 가능성, 금리가 상승되는 게 멈출 멈출 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네네. 이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빅 스텝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베이비 스텝 네. 이렇게 좀 약간 낮추는 추세지 뭐 금리를 올리는 거를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그렇죠. 봤을 때.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금리 상승이 멈추게 되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역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금리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 아까 보셨던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층이 작은데 어떤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 근데 그런 호재가 나올 만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안전한 투자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공급과 이 개발이라고 하는 호재, 이 두 가지를 같이 믹싱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지역 또는 가장 많이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여러분들 손에 저희가 누가 떡 안 줍니다. 그죠? 그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 벌린다고 절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옆에 떨어지지.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이 감나무 정확하게 떨어지는 지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요런 시기에, 요런 조정기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야 될 어떤 개발지에 관한 내용도 저희가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저희 세미나도 자주자주 오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내용 가져가실 겁니다.